7단원 1차, 2차 고차 방정식. 자, 기본 문제 7-1번입니다. x에 관한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1번 ax-1은 x 플러스 2. 자,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해를 구하는 것, 즉 x의 값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얘들을 갖다가 전개를 시켜서 ax-a는 x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x 값을 구하는 거니까 x가 들어있는 항은 좌변으로 전부 다 이항을 시킵니다. 그래서 ax-x는 a 플러스 2, 이 마이너스 a가 1로 넘어왔으니까, 그러면 저 x로 묶어서 a-1의 x는 a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은 x 앞에 있는 개수의 상태에 따라서 해가 달라질 수 있죠. 그게 이제 무슨 소리냐, 만약에 이 a-1이 0이 돼 버린다, 즉 a가 1이 된다. 자, 만약에 a가 1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a-1이 0이기 때문에 0 곱하기 x는 어때요? 이 a가 1이니까 3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그때에는 어떻습니까? 이 x자리에 어떠한 수를 대입해도 3이 나올 수가 없죠. 항상 0이니까. 즉 이 식을 만족하는 x값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는 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가 1인 경우에 해가 없었다면, 이번에는 a가 1이 만약에 아니다. 자, a가 1이 아닐 때, 그때는 어떻겠습니까? 자, a가 1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0이 아니에요. 그죠? 얘가 0이 아니다. 즉 우리는 양변을 0이 아닌 수 a-1로다가 나눠가지고, 자, a-1로 양변을 나눠가지고 요거 약분이 되고, 따라서 x는 뭐가 됩니까? a-1분의 a 플러스 2. 자, 이렇게 되겠죠? 이거 바로 해. 그 다음 2번. 자, 2번은 ax-a제곱은 bx-b제곱 이랬어요. 자,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x를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ax-bx는 마이너스 a제곱 1로 넘어오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죠. 자, 얘네들을 x로 묶어내면 a-bx는 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인수분해가 되니까 인수분해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역시 x 앞에 있는 개수 a-b의 상태에 따라서 어때요? 이게 달라지지, 해가.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경우, 이게 0이 아닌 경우, 즉 a가 b와 같지 않은 경우, 자, 그때는 어떻게 돼요? 양변을 a-b로 나눠주죠. 이쪽도 a-b로 이렇게 나눠주면 약분 돼가지고서 x는 뭐가 됩니까? a 플러스 b, 이러한 해가 나오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경우, a와 b가 만약에 같아져 버린다. 자, a와 b가 같아져 버리게 되면 이게 뭐가 돼요? 0이 되죠. 0. 그래서 0x는, 자, 어떻습니까? a와 b가 같기 때문에 이쪽도 0이 되죠. 요게 0이니까 0x는 0. 자, 0x는 0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x자리에 어떠한 수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해가 어떻습니까? 무수히 많다. 부정이죠, 부정. 자, 그 다음 3번. a제곱 플러스 6에 x 플러스 2. 자, 이것은 a에 5x 플러스 1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a제곱 플러스 6의 x는, 자, 요거 이제 우리가 이제 요 5ax를 이쪽으로 넘기니까 마이너스 5ax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됩니까? a, 그 다음에 요 2가 1로다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의 x는
이 펜이 왜 t지? a-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a-2에다가 a-3의 x는 a-2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역시 x 앞에 있는 개수의 상태에 따라서 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경우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우선 a가 2가 되는 경우, 자 a가 2가 되는 경우 어떻겠습니까? 얘가 0되죠. 그래서 0x는 자 이것도 0 돼버리죠. 0x는 0. 그러면 자 0x는 0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x자리에다 어떠한 수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므로 어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 성립하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되죠. 많다. 그 다음 이번에는 a가 3이 되는 경우, 자 a가 3이 되는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요게 0 돼버리니까 0이죠. 그래서 0x는 a가 3이기 때문에 3 빼기 2 그러면 1입니다. 자 그럼 이 경우에는 x자리에 어떠한 수를 대입하더라도 성립을 안하죠. 이쪽은 0이고 이쪽은 1이니까. 그래서 해가 어떻습니까? 없다 이겁니다. 없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a도 2가 아니고 또 a가 2가 아니고 또 3도 아닐 때, 그쵸? 자 그럼 그때는 어떻습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0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을 a-2, a-3으로다가 나눌 수 있죠. 이쪽도 역시 a-2, a-3으로다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다 약분이 돼버리고 x는 뭡니까? 해가 나오는데 x는 자 요거 이제 또 약분 되니까 a-3분의 1 이러한 해가 나오게 되겠죠. 기본 7-2번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자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절대값 x-1은 2x 플러스 4다. 자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풀어보면 항상 이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문제를 풀 때는 절대값 안쪽에 숫자가 양수가 되는 경우 그리고 음수가 되는 경우 그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x-1이 양수가 되는 경우와 x-1이 음수가 되는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줘야 되죠. 즉 다시 말해서 x가 어떻습니까?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자 이럴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얘가 양수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그대로 없어지죠. 그래서 x-1은 2x 플러스 4입니다. 그러니까 얘 이쪽으로 넘겨가지고서 계산해보면 x는 뭐가 나온다? 자 x는 마이너스 5가 나오죠. 이거는 우리가 찾는 해가 될 수 없다. 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그 전제 조건을 가지고서 풀었기 때문에 이 범위를 벗어나는 값이 나오게 되면 해가 될 수가 없죠. 그죠? 자, 그 다음 x-1이 0보다 작을 때, 즉 x가 1보다 작을 때 이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x가 1보다 작다 그러면 요게 뭐가 돼요? 음수가 되죠. 음수기 때문에 절대값 보고 없앨 때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없애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뭐가 돼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고 2x 플러스 4. 자 그럼 얘를 이쪽으로 솔라당 넘기니까 마이너스 3x는 요건 일로 넘어가서 3이 돼서 x는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자 마이너스 1은 우리가 이 조건을 어때요? 위반하지 않기 때문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절대값 보호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방정식이죠. 자 절대값 x 플러스 2. 글씨가 왜 커졌다 작아졌다 그러지? 요게 이제 지금 디지타이저가 펜이 좀 튀고 있으니까 자 요런 건 편집 안 하겠습니다. 그냥 바로 알아볼 정도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절대값 보호가 두 개가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요걸 0으로 하는 x값 마이너스 2와 그 다음에 요걸 0으로 하는 x값 3을 기준으로 해서 이 범위를 나눠줘야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요 부분 그리고 이 부분 이렇게 범위를 나눠줘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경우, 그리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경우, 그 다음에 x가 3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자, 이 펜이 좀 많이 튀네요. 요거 이제 조금 조정을 하고 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요 x 플러스 2의 절대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x 플러스 2가 지금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음수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요? 역시 마찬가지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기 때문에 x에서 3 빼면 당연히 음수죠. 그래서 우리가 얘도 그렇고 둘 다 이 경우에는 절대값부가 없어질 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걸 열심히 풀면 뭐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1은 7 이렇게 되어서 마이너스 2x는 6이 되죠. 따라서 x의 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x가 2보다 마이너스 2보다 작다는 것에 뭐 모순이 되지 않으므로 적합합니다. 자, 그 다음 요 경우에는 어때요? x 플러스 2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기 때문에 양수가 되고, x 마이너스 3은 x가 지금 3보다 작은데 건방지게 3을 빼고 있으니까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절대값부가 없어질 때 마이너스 붙고, 얘는 어떻다? 안 붙는다. 그래서 x 플러스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어요. 이게 이제 7이다. 그래서 얘들이 이게 없어지고 x 빼기 x니까 없어지고 2 플러스 3이 돼서 5는 7. 자, 5는 7이 뭐예요? 이거를 갖다가 뭐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5는 7.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 5는 7이라고 하는 것은. 즉, 다시 말해서 이런 식을 만족하는 x값이라는 것은 있지를 않다.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해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가 없다. 자, 그 다음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면 그때는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죠. 그래서 둘 다 절대값부호가 그냥 없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걸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x는 뭐가 돼요? 8이 되니까 x가 뭐가 나와? 4가 나온다. 자, 그래서 이 4는 어때요? 적합하죠.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는 x는 마이너스 3 또는 4 이렇게 나온다. 자, 2차 방정식의 해법.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는 것을 풀 때에는 어떻게 풉니까?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그 요령. 우선 만약에 그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해서 근을 구하면 되죠. 아니면 어떤 게 있어요? 인수분해가 뭐 잘 안 된다거나 그랬을 때는 근의 공식을 쓰면 되겠다. 자, 근의 공식 여러분들 뭡니까? 어떤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있을 때, 물론 이제 여기서 a는 0이 아니어야 되겠죠.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바로 어때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요 b가 짝수다. 그래서 저 2차 방정식이 우리가 a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는 0.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때, 그때는 짝수 공식이라는 게 있죠. 짝수 공식이라는 것은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어때요?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4ac 된다. 4ac가 아니라 여기서는 ac죠. ac. 자, 이러한 그 공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7-3번 1번 2차 방정식을 한번 풀어봐라. x제곱 플러스 2a-b의 x 마이너스 4ab는 0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인수분해가 됩니다. 어떻게 인수분해 돼요? 요 4ab가 곱해서 마이너스 4ab 합해서 2a-2b가 나오는 걸 찾아주면 되니까, 자, 2a, 2b 얘네들 둘이 곱하면 일단 4ab가 되는데, 둘 중에 한 명 마이너스가 붙어야 마이너스 4ab죠. 어디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어요? 그렇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되죠.
따라서 이것이 인수분해가 x 플러스 2a x 마이너스 2b로 된다. 그러면 우리가 x는 뭐예요? 마이너스 2a 또는 2b 이렇게 해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 2번 a의 b 마이너스 c의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의 c 마이너스 a의 x 플러스 c의 a 마이너스 b는 0. 자, 이렇게 되겠어요. 얘도 인수분해 할 수 있으면 인수분해 하는 게 좋겠죠. 자,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느냐, 뭐 대각선 방식으로다가 한번 해봅시다. 자, 만약에 요거를 a에다가 b-c 요거하고 그 다음에 얘는 뭐 곱하기 뭐예요? 뭐 c에다가 a-b.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걸 대각선으로 곱해주게 되면 이 곱해가지고 더했을 때 가운데 bc-ba 그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얘를 갖다가 곱해가지고서는 우리가 뭐가 나옵니까? 벌써 이거 전개하면 a제곱 그리고 여기서는 c제곱 이런 애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처리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라져가지고서 얘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걸 자리를 한번 바꿔가지고서요. 여기 a-b, 여기 c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ac가 되고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뭐가 나와요? b제곱이 나오는데 걔가 없어질 일이 없죠. 그래서 요거로다가는 안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러면 이 자체를 그냥 a b-c에다가 1 그 다음에 요쪽에 c a-b에다가 1 요거로다가 되는지 한번 해봅시다. 자, 얘네들을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뭐예요? 여기다 1 곱하니까 그냥 자기 자신이죠. 즉 ab-ac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곱하면 ca cb 이렇게 되죠. 자, 얘네들 둘이를 더하게 되면 ca하고 ac가 없어지죠. 그래서 ab-cb가 나오는데 ab-cb가 나오는데 요거는 bc-ba죠. 부호가 반대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둘 다 붙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 플러스 cb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 플러스 ac에서 요게 없어지고 어떻습니까? cb-ab 자, 어때요? cb-ab 나오죠. 그래서 이걸로다가 인수분해가 되더라. 즉 저 주어진 방정식의 좌변은 인수분해가 a b-c의 x 마이너스 c a-b 그리고 어떻습니까? x-1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해가 뭐예요? x는 자, 이놈이 0이 되기 위해서는 x가 a의 b-c분의 c의 a-b가 돼야 될 것이고 또는 이놈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x가 1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근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자, 절대값이 들어있어요. 플러스 7, 마이너스 7이다. 는 0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절대값이 들어있는 그런 식의 인수분해는 어떻게 한다? 절대값 안쪽이 양수인 경우와 즉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와 절대값 안쪽이 음수인 경우 즉 x가 1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풀어야죠. 이 경우에는 x-1이 양수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어때요? 그대로 없어지죠. 그래서 3 x-1 7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3x 자, 요거 마이너스 3에다 마이너스 7 하니까 마이너스 10 은영 인수분해 됩니까?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2로 되지요. 그래서 x는 뭐 마이너스 5 또는 2가 나오는데 우리가 x가 1보다 큰 거를 전제로 해서 풀었으니까 이거는 안 되겠죠. 마이너스 5는. 그 다음 x가 1보다 작을 때는 이 절대값 안쪽이 음수이기 때문에 저 절대값이 없어질 때 어떻게 된다? 겉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고 없어지죠. 그래서 예,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3x 자, 요거 플러스 3에다 마이너스 7 하니까 마이너스 4죠.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 는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x는 뭐가 나와요? 4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이거 두 개가 다 답이 될 수 없다. 왜? x가 1보다 작아야 하므로 요거는 제외해야죠. 따라서 이 3번의 근은 x는 2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기본 7-4번. 자, 기본 7-4번입니다. 자, 1번 x에 관한 다음 2차 방정식을 풀어봐라. 루트 2-1의 x제곱 플러스 3-루트 2의 x 플러스 루트 2는 0. 자, 이렇게 생긴 우리가 무리계수 그러한 2차 방정식의 경우에는 이 맨 앞에 루트 2-1 같은 것을 우리가 양변에다가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줘 가지고서 얘를 갖다가 우선 유리수로 만든 다음에 풀어주는 게 편리합니다. 또는 그렇지 않으면 근의 공식을 써도 돼요. 자,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골라서 풀어보면 되겠어요. 이 근의 공식으로다 한번 해봅시다. 자, 근의 공식으로다가 우리가 이걸 풀어보게 되면, 자, 근의 공식 다 알죠? 2a분의, 즉 2, 요게 a, b, c니까 루트 2 마이너스 1. 자, 2a분의 마이너스 b, 그러니까 요게 b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3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루트 2 마이너스 1 루트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만 잘 하면 되죠. 그러니까 2 루트 2 마이너스 1 거기에다가 자 요거는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이제 완전 제곱식이니까 열심히 풀어요. 9 마이너스 6 루트 2 플러스 자 루트 2의 제곱이니까 2.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8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4 루트 2가 되죠. 그래서 2 루트 2 마이너스 1 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가 된다? 자, 우리가 9에서 8 빼니까 1. 그 다음에 2 더하니까 3.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얘는 뭐예요? 이중근호죠. 그러니까 이중근호니까 우리가 합해서 3 나오고 곱해서 2 나오는 그런 두 개의 수 뭐가 있습니까? 2와 1이 있죠. 그래서 걔네들로다가 이중근호가 풀리니까 2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뭐가 된다? 자, 이거 그대로 우선 한번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어때요? 여기 이제 2하고 1이 있었으니까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 루트 1은 그냥 1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1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야, 펜 튀는 거 봐라. 자, 이거 왜 이래? 자, 이렇게 되겠죠. 뭐 여러 개 틀어놔서 그런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는 이제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플러스인 경우와 마이너스인 경우로 나눠서 또 열심히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플러스인 경우는 뭡니까? 플러스인 경우는 우리가 이게 플러스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루트 2 플러스 루트 2니까 2 루트 2 이렇게 될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이거 약분할 거 약분하고 어때요? 이거 유리와 루트 2 플러스 1을 분모 분자에다가 곱해가지고서 유리화해서 써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2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자, 이게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루트 2가 없어지고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이거 역시 약분할 거 약분하고 유리화해서 계산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가 나오느냐면 마이너스 루트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요게 나온답니다. 기본 7-6번. 자, 3차 이상의 고차 방정식. 역시 3차 이상의 방정식도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 수가 있죠. 자, 이쪽에 있는 1을 이항시키면 x세제곱 마이너스 1 은 0 이렇게 되는데 1은 1의 세제곱이죠. 뭐가 생각납니까?
인수분해 공식 x-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때요? x는 1 또는 요게 0이 되는 거. 자, 이게 0이 되는 거에서 x는 1이라는 실근이 나왔고, 요게 0이 되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요 근해 공식을 써야 되겠죠.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요게. 여기서 근해 공식을 쓰게 되면 어떻습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요 1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이시니까 어때요? 계산하면 1 마이너스 4라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우리가 보통 이런 거 표현을 어때요? 루트 3i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실근 하나와 허근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x 4제곱은 16이다 그랬어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 이쪽으로 이항을 해서 x 4제곱 마이너스 16은 0 이렇게 되죠. 그러면 16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2의 4제곱이죠? 자, 그래서 이 x 4제곱 마이너스 2의 4제곱 그러면 x 4제곱은 x 제곱의 제곱이고 2의 4제곱 16은 사실 4의 제곱이죠. 그래서 어때요? x제곱의 제곱에서 4의 제곱을 빼면 얘네들끼리 뭐합니까? 더했다 빼는 거죠. x제곱 플러스 4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는데 x제곱 마이너스 4 부분이 한 번 더 인수분해가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요 4가 2의 제곱이기 때문에 뭔가가 이 제곱에서 뭔가가 이 제곱을 빼면 자기네들끼리 순서대로 더했다가 뺀다 하는 우리가 공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이 뭐가 나와요? 여기서 마이너스 2 여기서 플러스 2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실근이 우선 나오고 요게 0이 되는 경우 즉 x제곱 플러스 4가 0이 되는 경우 이 경우는 x제곱은 마이너스 4니까 x가 어떻게 됩니까? 요 제곱을 띄워버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씌워져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 즉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예요? 4i가 되죠. 4i. 자, 그런데 루트 4는 얼마? 2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2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 두 개의 실근과 플러스 마이너스 2i 두 개의 허근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 7-7번을 봅시다. 기본 7-7번을 보게 되면 1번 역시 뭐 다 인수분해를 해서 푸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인수분해를 좀 잘 해야 되겠다. 자, 요거 어떻습니까? 보기차식이죠. x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는 0. 자, 이게 t죠. t로 치환을 합니다. x제곱을 t로 치환을 해요.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니까 인수분해가 t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죠. t가 뭐였었어요? x제곱.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x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2가 되든 또는 x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1이 되든 그래야 되죠. x제곱이 2다 라는 얘기는 x가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는 얘기고 x제곱이 1이라는 얘기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4개의 실근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x 4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9 그랬어요. 이게 이제 0이다. 자, 얘도 역시 보기차식인데 이거를 좀 전처럼 t로 치환을 하게 되면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9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이렇게 돼가지고서 요게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치환하는 방식으로 인수분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저 식을 적당히 변형을 시켜가지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꼴로다가 바꿔주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면 돼요? x 4제곱 우리가 이 플러스 9가 있는데 얘랑 얘랑 봤을 때 완전 제곱식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려서 가운데 뭐가 있으면 완전 제곱식이 된다? 6x제곱이 있으면 자, 여러분들과 친숙한 완전 제곱식이 되죠. 이렇게 어떤 그 완전 제곱식을 포함한 형태로다가 여러분들이 이 식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 x4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9가 이것과 같지 않죠. 어떻게 해야 같아집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4x제곱을 해줘야 같아지게 되죠. 이 식을, 위의 식을 이렇게 고쳐놓고 나면 인수분해가 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x 4제곱 플러스 6x제곱 플러스 9라고 하는 것이 x제곱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4x제곱은 우리가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어떻습니까? 뭔가가의 제곱에서 뭔가가의 제곱을 뺐다. a제곱 빼기 b제곱 형태가 됐죠.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더했다가 뺐다가 이러면은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x제곱 플러스 3과 2x를 한 번은 더했다가 한 번은 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각각의 것들이 인수분해가 어떻습니까? 안 되죠. 얘네들은 이제 그 자리 바꿔놓고 나서 써보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고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인데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걸 0으로 하는 2차 방정식과 요걸 0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줘야 되죠. 그래서 짝수 공식, 특히 요 가운데 2가 짝수이기 때문에 짝수 공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x는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1분의 그죠? a가 1이니까 1분의 마이너스 b 다시, 즉 마이너스 b 다시가 요거 1이에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때요? 1 그죠?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가 1이니까 b 다시가 마이너스 1이니까 참 이제 1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게 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습니까? 루트 2 i가 되겠죠. 요게 루트 마이너스 2니까 그 다음에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니까 루트 2 i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4개의 허근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게 되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3, x 플러스 5, x 플러스 7 플러스 15는 0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은 인수분해 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니까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먼저 전개를 해줘야 돼요. 전개를 하는데 막 하는 게 아니고 얘들 둘이 그리고 얘들 둘이 묶어가지고서 전개를 해봅시다. 그러면 얘네들 둘이 전개를 먼저 하면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7이 될 것이고 얘들은 뭐가 됩니까?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5 이렇게 되죠. 이것들을 묶어가지고 전개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x제곱 플러스 8x라고 하는 부분이 같기 때문에 걔를 a라고 치환하면 a 플러스 7 a 플러스 15 이렇게 돼가지고서 전개가 일단 뭐 그나마 쉽게 된다. a제곱 플러스 22a 자 7 곱하기 15 더하기 15 그렇게 되니까 얼마입니까? 120이지 120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20이라고 하는 것이 어때? 우리가 이제 곱해서 120 합해서 22 이렇게 나오는 게 10, 12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수분해가 a 플러스 10, a 플러스 12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a가 뭐였었어요? 이렇게 되지. 그죠?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2 이렇게 된다. 자 얘네들은 요거는 인수분해 안되고 얘는 인수분해 되네.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6 x 플러스 2 이렇게 된다. 자 그래가지고서 한 번 더 씁시다. 자 한 번 더 이렇게 쓰고요. 그 이제 이게 이제 0이 되거나 또는 요게 0이 되는 그런 값을 구하면 되죠. 여기서는 이제 근의 공식을 쓰니까 근의 공식을 쓰게 되면 자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4번 x 4제곱 빼기 x 세제곱 마이너스 7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6은 0. 자, 이것을 갖다가 한번 해봅시다. 얘 인수분해하는 거 다 알죠?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이제 뭐 적당한 숫자 대입해가지고 인수정리를 이용하는 거죠. 0 되는 거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조립제법 쓰고. 그죠? 자, 한번 1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1 대입하면은 어때요? 마침 딱 0이 나오네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기다 1 대입해서 0이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뭐로다가 인수분해 된다? x-1로 인수분해 된다. 그리고 이 부분 뭘로 찾으라고 그랬어요? 조립제법으로 찾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 -1, -7, 1, 6 요거로다가 이제 여기 1 써가지고서 1, 1은 1, 0, 1, 0은 0, -7, 자, -7, -6, -6 해가지고서 나머지 당연히 0이고 상수 1차, 2차, 3차니까 x 세제곱 -7x, -6 이렇게 되잖아요. 요것도 그렇게 할 수 있죠. 여기다가 이제 1 한번 대입해보면 0이 안 나오죠. 1 빼기 7 빼기 6이니까 0이 안 나와. 그럼 -1 한번 대입하면 -1 대입하면 -7 플러스 7 -6이니까 0 나오네. 그래서 얘는 뭐로다가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 나머지 이 부분은 몫은 조립제법을 이용을 하는 거죠. 여기다가 갖다가 붙여가지고서는 자 1, 0, -7, -6이죠. 그거를 -1로 x 플러스 1로다가 인수분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서 내려오면서 더하고 요거 이렇게 돼가지고서 -6이 되고 이렇게 하면 6이 되니까 이렇게 되죠. 상수 1차 2차니까 x제곱 -x -6 이 부분은 뭐 그냥 인수분해 되죠. 그래서 한 번 더 써보면 x 플러스 1 자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 된다? x -3 x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 자 따라서 근이 1, -1, 3, -2 이렇게 4개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기본 7-8번 기본 7-8번 자 뭡니까? x 세제곱은 1의 허근의 하나를 오메가 x 세제곱은 1의 자 이것에 이거 아까 전에 이제 근을 구해봤는데 우리가 이제 허근도 2개 나오고 실근도 하나 나와요 사실. 자 허근이 그 허근 중에 하나를 오메가라고 하자 그랬을 때 1번 오메가 뭐 101제곱 플러스 오메가 100제곱 플러스 1 자 이 값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이제 구해보라는 얘기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항상 우리가 이제 같이 연상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자 x세제곱은 1을 우선 우리가 한번 풀어봅시다. 아까 전에 풀었듯이 x세제곱 -1은 0 해가지고서 우리가 이거 세제곱이니까 어떻게 풀었어요? 이렇게 풀었죠? 인수분해 해가지고 그지? 자 인수분해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그러므로 x는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풀었잖아. x는 1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어때요? 이걸 0으로 놓고 근의 공식을 써가지고서 허근 2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0으로 놨을 때 나오는 근, 요 부분,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바로 허근이거든? 2개. 그런데 그 허근 중에 하나를 허근의 오메가 이게 뭔 소리야? 허근의 하나. 그죠? 허근의 하나. 자, 정신 하나도 없죠. 허근의 하나를 오메가라고 했다. 그랬어. 그러면 결국 그 허근이라고 하는 이 오메가라고 하는 애는 요거의 근이죠. 요거의 근. 그죠? 요거의 근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의 근이 바로 오메가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오메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갖다 대입했을 때 이 x 자리에다가 대입을 했을 때 성립을 한다. 즉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얼마? 0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이 문제 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실 이 부분의 근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근이 오메가이지만 그 오메가는 엄연히 원래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거의 근이기도 하죠. 즉 허근도 근이니까 오메가를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에도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은 역시 얼마예요? 여기다가 대입해도 성립하니까 얼마예요? 1이죠 1. 그래서 뭐라는 얘기야? 요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x세제곱은 1
이거 허근의 하나를 오메가라고 한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떠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1,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맨날 이거 문제 나올 때마다 이거 인수분해 해가지고 이지랄 하지 말고 그냥 바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연상을 해주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아니면 우리가 이제 요거 말고 만약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죠.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허근의 하나를 역시 오메가라고 그러자. 그럼 그때는 우리가 뭐가 연상이 돼야 되느냐면 오메가 세제곱은 일단 마이너스 1이고, 그쵸? 이게 이제 근이니까 일단 이거에. 그 다음에 오메가를 갖다 이제 얘도 역시 이거 넘기고 뭐 인수분해 해가지고 뭐 하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요게 연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으면.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지울까 말까? 자, 그냥 합시다. 요거 이제 오메가 101제곱은 그래서 뭐예요? 오메가 101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 세제곱에 여러분들이 33제곱을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오메가 99제곱이 되죠. 오메가 99제곱에다가 뭘 해야 101제곱, 뭘 더 곱해야 101제곱이 돼요? 오메가 제곱을 더 곱해야 101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오메가 100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에 33제곱이 99제곱인데 거기다가 오메가를 한 번 더 곱해야 99에다가 제곱에다가 한 번 더 곱해주면 100제곱이 되잖아. 자, 이렇게 하면 오메가 세제곱이 지금 얼마예요? 1이지 1. 여기 나와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1이니까 1의 33제곱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의 33제곱 오메가, 이거 구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즉 이 1의 33제곱 쓸 필요 없고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이렇게 되죠. 이걸 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겠어요 이게? 우리가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니까 이 1을 이쪽으로 살짝 넘기면 그게 바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죠. 얼마? 마이너스 1이다 이 얘기예요. 자,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그 다음 2번을 봅시다. 2번을 보게 되면 자, 1 플러스 2오메가 플러스 3오메가 제곱 플러스 4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5오메가 4제곱 플러스 6오메가 5제곱 플러스 7오메가 6제곱. 자, 이것을 어떤 꼴로 나타내라고? a 플러스 b 오메가. 자, a 플러스 b 오메가의 꼴로 한번 나타내봐라. AB는 실수라고 그랬어요. AB는 실수. 자, 요 AB는 실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이 두 가지를 닥치고 이용하는 겁니다. 그쵸? 여기 요거. 자, 한번 해봅시다. 요거 이제 1 플러스 2오메가 플러스 3오메가 제곱 플러스, 이게 이제 1이라고 그랬어요. 1. 그죠? 자, 1이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4 플러스, 그 다음에 우리가 얘들을 어떻게 할까? 오메가 4제곱으로다가 한번 아니 얘들도 그거잖아요. 오메가 세제곱으로 다 묶을 수 있으니까 5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6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7, 이 오메가 6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 세제곱의 제곱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게 1 플러스 2오메가 플러스 3오메가 제곱 플러스 4에다가, 자, 요거 이제 다 1이죠, 얘네들. 1입니다, 1. 그래서, 이렇게 되잖아. 6 오메가 제곱 플러스 7.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이제 1, 4, 7 다 더하니까 12에다가 플러스. 자, 얘들 둘이 더하면 7오메가. 계산 틀릴까봐 겁나네. 자, 3오메가 제곱, 6오메가 제곱 하면 9오메가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서, 자, 이거를 마저 간단하게 해주기 위해서, 오메가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 오메가 플러스 1을 넘겨버리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이제 12 플러스 7오메가 플러스 9에다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결국 이게 무슨 꼬라지가 됩니까? 마이너스 9오메가에다가 7오메가를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2오메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9에다가 마이너스 9에다가 12 하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a 플러스 b 오메가 꼴이기 때문에 요게 a가 되고 b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지? b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기본 7-9번 방정식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는 0이 있어요. 근데 1번 이 방정식의 한 근이 1-루트 2야. 자, 이때 유리수 PQ의 값, 유리수 PQ와 나머지 두 근을 한번 구해봐라.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3개가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나머지 2개의 근, 나머지 두 근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근이 3개라는 얘기죠. 자, 일단 1-루트 2가 근이니까 뭐 얘를 갖다가 요 x자리에다가 대입을 해도 상관이 없죠. 성립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루트 2의 세제곱 플러스 1-루트 2의 제곱 플러스 p의 1-루트 2 플러스 q는 0이다. 자, 여러분들 이거 열심히 전개해가지고 세제곱 제곱 전개해가지고 전개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게 어떤 형태로다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느냐면 루트 2가 들어가 있는 놈과 그렇지 않은 놈들로다가 이렇게 묶어줄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이게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p, 마이너스 7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PQ의 값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죠. 무엇을 이용해서? 무리수 상등의 정의를 이용해서 PQ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무리수 상등의 정의가 뭐예요? 요렇게 생긴 애가 0이 될 때 얘도 0이고 얘도 0이 돼야 한다. 즉 P의 값이 마이너스 7이고 P의 값이 마이너스 7이고 그에 따른 Q의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P가 마이너스 7이니까 Q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2차 방정식이 뭐였다는 얘기요?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3은 0 이거였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뭐 해서 인수분해를 해서 나머지 우리가 두 개의 근도 구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죠. 이거 인수분해는 이 x에다가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x에다 대입해서 0 되는 거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면 얘를 갖다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x 플러스 3에 뭐 인수분해 다 할 줄 아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온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x의 값이 마이너스 3 또는 자, 요 부분에서 근해 공식을 써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1분의 마이너스 b-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그죠?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에요. 그죠? 그러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니까 1 플러스 루트 2하고 1 마이너스 루트 2하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근이 몇 개? 3개. 그래서 나머지 두 개의 근은 우리가 1 마이너스 루트 2는 알고 있던 거니까 나머지 두 개의 근은 이거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P하고 Q가 지금 이제 유리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유리계수 방정식이죠. 유리계수 3차 방정식. 그죠? 유리계수의 3차 방정식인데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2다 라고 했을 때 다른 한 근 중에 어떤 게 있느냐면 다른 근들 중에 1 플러스 루트 2 요런 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2다? 그럼 다른 한 근은 1 플러스 루트 2 요런 애가 반드시 있어요. 요게 유리계수일 경우에. 자, 그거는 이제 아마 7- 여러분들이 몇 번? 5번에 그 내용이 나오니까 참고해서 보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번도 뭐 비슷한 얘기인데 이 방정식의 한 근이 1-i다 그랬어요. 자, 그랬을 때 실수 PQ의 값과 나머지 두 근을 구하라. 이거 역시 뭐 비슷한 문제가 되죠. 자,
실계수 3차 방정식이 되어버리죠. 이 PQ가 실수라는 얘기는 실계수 3차 방정식이 되는데, 우리가 이것이 실계수 3차 방정식일 때 만약에 어떤 한 근이 1-i라는 이러한 허근이 존재한다 라고 하면, 다른 한 근 중에는 그러니까 다른 근 중에 어떤 게 반드시 있느냐면 1+i라는 애가 반드시 있다. 자,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푸는 방법은 위에 거랑 비슷해요. 자, 그 다음 기본 7-10번. 자, 어떤 자동차가 9시에서 10시 사이에 경부고속도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하였다. 평균 속력이 88km/h인 이 자동차가 28km를 지나는 순간에 시계의 분침이 시침과 겹쳤다. 그죠? 자, 그랬을 때 문제를 이제 풀어보는 건데, 시침과 분침이 겹쳤대. 자, 시침과 분침이 겹쳤다. 뭐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지 여러분들 잘 알죠. 1번 분침과 시침이 겹치는 시각을 한번 구해봐라. 자, 분침과 시침이 9시에서 10시 사이에 겹치는 시각. 자, 그럼 뭐 대충 그림 그리면은 우리가 이제 상황이 9시에서 10시 사이에 뭐 대충 뭐 분침과 시침이 겹친다 뭐 이런 상황이겠죠. 뭐 그러면 이때가 과연 몇 시냐 그걸 구하라는 얘기죠. 일단 뭐 초등학교 때 뭐 이런 비슷한 거 여러분들 많이 풀어봤을 텐데, 분침과 시침이 겹치는 시각. 자, 분침과 시침이 겹친다. 우리가 9시 그러면 어떤 상황이에요? 9시 그러면 다 뭐 잘 알다시피 이런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인데 이 분침은 어떻습니까? 1시간 동안 한 바퀴 돌죠. 360도. 그죠? 시침은 어때요? 얘보다 느려. 몇 배 느립니까? 얘는 1시간 동안 뭐 한 바퀴 도는데 얘는 어때요? 9에서부터 10까지 그 한 칸밖에 안 가잖아요. 근데 그게 시간이 이제 우리가 0, 1, 2, 3, 4, 5 이렇게 해가지고 이 12시까지 있으니까 이게 12등분이거든. 그러니까 요거 한 칸이라고 하는 얘기는 얘는 12칸 움직이는데 얘는 한 칸만 가면 돼. 12배 느리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그거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분침은 각도로다가 계산했을 때 분당 몇 도 움직입니까? 자, 우리가 이게 한 바퀴 돌면 360도인데 이 1시간은 60분 아니에요. 그죠? 이 분침이 한 바퀴 도는 게 1시간인데 1시간 60분이니까 1시간이라고 하는 게 60분이니까 얘는 분당 360 나누기 어때요? 60 해가지고서 6도를 돈다. 1분에 6도씩 돈다는 얘기야, 이 분침이. 그죠? 자, 그 다음에 시침은 어떻겠습니까? 분당 1분에 얘보다 12배가 느려요. 그래서 12분에 6도 요만큼 돌죠. 즉 0.5도 요만큼 밖에 안 돈다. 분당. 그러면 분침과 시침이 겹친다. 그때가 몇 시냐? 그걸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분침이 열심히 가. 얘가 이제 분당 6도이기 때문에 2분 가면 어때요? 분침이 2분 움직이면 6도 곱하기 2, 12도죠. 3분 움직이면 어때요? 6 곱하기 3, 18도죠. 4분 움직이면 6 곱하기 4. 자, 그러면 분침이 x분 동안 움직였다. 그러면 6 곱하기 뭐가 돼? x. 이만큼 각도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6x 도야, 도 한마디로 말해서 분침이 x분 동안 움직인 각도는 6x 도입니다. 그럼 시침은 x분 동안 움직인 각도가 어떻게 돼요? 자, 우리가 시침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이게 지금 9시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침은 아예 처음부터 270도는 기본적으로 먼저 움직여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얘는 출발점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니까. 분침은 여기서부터 출발하지만 시침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니까 우리가 270도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침의 그 위치를 갖다가 움직인 각도를 갖다가 말하자면 이제 움직인 각도라기보다
원래 위치에다가 움직인 각도를 더해주게 되면, 말하자면 시침의 그 각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를 0도라고 기준해 가지고서 생각했을 때 270도 플러스, 자, 시침도 x분 동안 움직이죠. 근데 시침은 어때요? 1분 움직이면 0.5 곱하기 1, 2분 움직이면 0.5 곱하기 2, 3분 움직이면 0.5 곱하기 3, 뭐 4분 움직이면 0.5 곱하기 4, 이렇게 가니까 x분 동안 움직이게 되면 요 자리로부터 몇 도 더 움직인 꼴이 되는 겁니까? 0.5 x도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각도와 이 각도가 여기를 0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같아져야 되죠. 시침과 분침이 겹쳤기 때문에. 그래서 6x는 0.5x 플러스 27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풀면 5.5x는 270이니까 x는 5.5분의 270, 즉 11분의 540. 자, x가 뭐죠? 분이죠, 분. 그래서 11분의 540분, 이 시각에 바로 시침과 분침이 겹친다. 근데 어때요? 9시서부터 우리가 잰 거니까 9시 하고 11분에 540분, 바로 요때 시침과 분침이 딱 겹치는 그러한 순간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2번 문제가 뭡니까? 이 차가 그러면 그 시침과 분침이 겹치는 그 순간에 어때요? 시침과 분침이 겹치는 순간에 28km를 달려왔다는 거지. 그 순간에 시속이 88km인데, 그러면은 얘가 출발한 시간은 언제겠느냐? 출발한 시각이 언제겠느냐? 그걸 구해봐라. 그게 2번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속 88km로 달려가지고서는 28km를 가기 위해서는 어때요? 그러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 그죠? 자, 속력 곱하기 시간, 이것이 거리가 나오는 거죠. 시간이 이제 y분 동안 갔다라고 했을 때, y 시간 동안 갔다라고 했을 때, 88 곱하기 y는 28. 이렇게 해가지고서 요 y를 갖다가 구해주면 되는데, y는 그러니까 뭐예요? y는 88분의 28이 되죠. 요거 시간이에요, 단위가 지금. 그래서 88분의 28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 4로다가 나눠주면 22분의 7 시간이죠. 그럼 요거를 갖다가 분으로다가 나타내면 곱하기 60을 해줘야 되잖아요. 여기다 곱하기 60을 해서 분으로다가 우리가 통일을 시켜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죠. 자, 22분의 7시간 곱하기 60 하면 우리가 이게 뭐예요? 이걸 계산 좀 빨리빨리 해봐. 그러면 이제 요게 11분의, 자, 뭐가 되겠어요? 요거 이제 2로다가 나눠서 11이 되고, 2로 나누면 30이죠. 37에 21, 210 분이 되죠. 분.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11분에 210분, 그러니까 차가 출발한 지 11분에 210분 만에 말하자면 이 시침과 분침이 겹쳐 있는 거야. 근데 그때 시간이 바로 9시 하고 11분에 540분이니까 이 차가 출발한 시각은 언제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 9시 11분에 540분에서 말하자면 이거를 빼줘야 되죠. 11분에 210분을 빼주면 된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9시 하고 언제 가는 거야? 11분에 이거에서 이거 빼면은 300 얼마냐? 30이죠. 그래서 11분에 330 하면 이게 얼마예요? 약분하면 30분이죠. 30분. 9시 반에 이 차는 출발을 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